네, 평양에 갔던 대북 특사단이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남쪽 지역에서 열자는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야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어제 방북 결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북한으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도 남쪽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쪽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김씨 일가 지도자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남쪽 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담 시기가 다음 달로 확정된 것도 예상보다 빠른 건데요. 대북 특사단은 회담을 먼저 제의한 북한 측에서 빨리 개최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회담 전에 남북 간 정상 한라인도 설치하고 통화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심은 북한 비핵화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 행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방북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동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리는데요. 그간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합류를 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첫 완전체 영수회담입니다. 청와대 측에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 문제가 될 텐데요. 문 대통령은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수석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방북 결과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대표들이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파격적인 성과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특사단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특사단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오늘 특사단이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미사일보다 강하다는 말로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한반도 비핵화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도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 합의 실천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의 일색인데 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 그리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사단 방북 결과는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역시 김정은의 북핵 완성 시간 벌기용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 대부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며 위장 평화 공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박주성 공동대표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미국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기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가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고 이 일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다면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펜스 부통령의 또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무부나 백악관이 아닌 부통령 명의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북미 대화 전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시간 벌기용 대화에 나선다면 매우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도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과 중국은 어젯밤 대북 특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후 각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 특보를 통해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대북 방침을 내놓았고요. 중국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진 차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제 조선중앙TV가 저녁에 오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결정적인 장면 3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판넬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좀 긴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촬영 붙었네요. 네. 이 둘이 악수를 이제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정은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친서를 들고 있습니다. 받는 장면에서는 두 손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30분 정도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친서를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으로 이렇게 친서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 네. 이거 뭐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의 종이나 어떤 서류를 하면 당연히 두 손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이에 앞서서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은 정의용 실장이 이 서서 테이블에 서서 예.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형식의 그런 연출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편집을 통해서 좀 보여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뭐 대등한 관계 그런 것보다는 당연한 지금 저 부분이죠. 네, 둘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만찬 전에 있었던 아마 회담 정도로 보이는데 저렇게 기립을 해서 뭔가 특사단의 이 방북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김정은 앉아서 듣는 네. 네. 저것 때문에 지금 뭐 좀 화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에서 뭐 김정은이 두 손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보면 친서를 받고 나서 또 이제 뭐 김여정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아, 김여정 여기 뒤에 이제 김여정이 서 있는데 네. 뭐 정말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 같아요. 친서를 직접 받아 그러니까 오빠의 친서를 우리 청와대에서 갖다 준 것도 김여정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김정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든 것도 마지막은
김여정이었으니까 김여정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저희가 결정적인 장면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벤츠인데요. 차가 궁전 안에, 그러니까 노동 당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특사단. 네. 이런 저거 보신 적 있어요? 어제 저도 이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전문가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어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했던 이 진달래감 본관 자체가 김정은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별도 공간인데 예. 평상시에도 자주 그 점심이나 식사를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한 5분 정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또 평소에도 김정은이 차량을 타고 식사를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바로 집무실에 나와서 차량을 타고 진달래관에 가서 밥 먹는 거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식사하고 똑같이 공간에 차를 타고 손님도 보내고 본인도 차를 타고 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특별히 걷지를 거의 안 나본데 네. 어쨌든 저까지 나와서 김여정, 이설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에서 네. 나름 우리 특사단에 굉장히 예우를 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설주 여사가 인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먼저 얘기를 건네는 장면까지 화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말하는 모습,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예. 또 안면에 있다 보니까 푸른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만찬장에서는 호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인인 이설주가 영부인으로서 손님들 접대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 우리 특사단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나름 과거와 다른 모습,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례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 자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최상의 환대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익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김 차장 보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융숭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설주가 나타난 것도 외빈 만찬에서는 처음인 거죠. 네,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축하련, 그러니까 지금 화성 15형 발사라든가 그런 공개적인 내부 행사 외에 외부 손님이 오는 자리에 이렇게 만찬장 같이 한 거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을 만나고 온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를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육성도 들어보지 못했고 영상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화면으로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이던가요? 일단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실제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번 합의에 임했는지는 앞으로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얘기했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예. 실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실제 솔직하고 대담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태도를 취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척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간에 일단 합의가 이뤄진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실제 합의는 어떻고 그 합의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첫 번째 저희가 내용은 선 넘는 김정은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선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죠, 김성희 차장? 군사분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판문 각이 네. 있고요. 여기 군사분계선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다음 달, 4월 달 말에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제 어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1차, 2차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이
평양으로 초청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물론 즉답을 피했긴 했지만 내부 특히 보수 야당을 통해서는 또 북으로 가냐. 예. 이번에는 북한이 내려올 차례다라는 좀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합의는 지금 서울로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측 지역인 남측에서 하는 것만큼 북한 김실가로는 처음으로 남측으로 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남측으로 오게 될 건데요. 정의용 실장이 관련한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자, 김 실장, 평화의 집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공동경비구역이죠. 판문점 안에는 지금 북측 구역과 남측 구역이 군사분계선 북남북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또 각각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프 CG에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 측은 저 자유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옆에 보면 평화의 집이라고 별도 회담하는 저희 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예. 1층에 기자실도 있고 2층에 회담하는 장소 그리고 수행원들과 상황실이 사라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북측을 보면 북측도 통일각과 판문각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곳을 번갈아가면서 남북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자. 네, 왜냐하면 하루는 자유의 집, 하루는 통일각 아. 번갈아가면서 셔틀 회담을 하자. 왜냐하면 예.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2박 3일간 체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셔틀 외교로 하루는 북, 하루는 남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 하자는 걸 제안을 생각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북측에서 흔쾌히 자유의 집을 해서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예. 자유의 집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보면 정상회담 그 시기가 4월로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4월 초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할 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4월 안에 즉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한 달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월처럼 예. 전격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을 원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오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4월 말이라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뭐 60 또는 이제 8.15 이럴 때쯤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에 정상이 만나겠다고 합의한 배경에 또 저렇게 우리 쪽 지역에서 내려와서 회담을 갖기로 한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예, 일단 이번 그 정상회담 4월 말에 하기로 한 합의는 북한 측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측에서 지금 그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국면 전환을 굉장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미국이 그동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 북한 제재와 압박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흘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 군사 옵션 사용을 차단시켜야 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올해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대략 90% 정도 북중 간의 교역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북한이 대략 한 15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균열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북한이 그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어떤 번영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뭐 앞으로 북미 회담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회담에서 아마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비핵화 동상이몽입니다. 우선 정의용 실장의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네, 보면요.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일단 그 북한이 지금 이 남북한 합의에서 얘기했던 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그 실제로 비핵화에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려면 9.19 공동성명 2005년에 합의했죠. 그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육자의 회담 당사국들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 아. 예, 여기 불가침에 대해서 확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이 실제 그 어떤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두 가지 조건이 과거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마 북한이 요구를 하면 뭐 그것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9.19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계속 합의를 어겨왔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또 믿을 수 있을지 그런 신뢰에 있어서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 합의를 우리가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북한은 이미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그 북한을 그 폭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차 제네바 대화에 나와서 1차 제네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다시 핵 개발을 시작했고 그 핵 개발 때문에 다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육자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합의들이 도출됐고 그때는 거의 핵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합의에 다 북한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의를 깨고 핵 실험을 하고 또 핵 개발을 하고 그랬죠.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당국에서도 과연 북한의 본심이 무엇인가,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예.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보면 북한이 핵을 과연 포기할까라는 의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 오늘 노동신문 6면인가요?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여 시비거리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또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정의용 실장의 발표문을 봐도 지금 좀 자의적인 해석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 쪽 봤을 때 분명히 좀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건 또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저희 노태우 정부 때 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예. 이게 결국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포기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적대시 행위 중단하면서 적대 시행이 중단하라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같이 상호 영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핵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앞서도 지금 며칠 전까지 계속했던 부분이 이 모라토리엄 부분은 계속 애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란의 핵 보유 선언 이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핵화 의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는 걸 네.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만들어서 더 실험하는 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그 정도라는 거죠.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나도 동결학을 나도 줄인다면 미국 너도 의에 대한 위협이나 핵에 대한 위협을 줄여라. 네. 그래서 상호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 관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건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북한과 미국과 마주하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인데 예. 과연 미국이 같이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가 관건인 거고요. 왜냐하면 예.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음. 이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앉을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본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또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은 이 비핵화를 통한 최대 압박에 대한 공조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비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거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의지만 확인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 채널은 남측이 해서 좋다. 당근과 채찍을 나눠 쓰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 앞서도 펜스 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내부 기류에서도 느껴졌던 게 작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리뷰를 지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리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게 4월입니다. 예. 4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서고 옵션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김정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부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정상회담 4월 말을 박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 자체는 지금 우리가 중매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요건을 만들었고 이 정도 요건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은 프로포셔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걸 받아들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된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정은과 어쨌든 뭐 합의한 내용에 보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현재 겉으로는 비치고 있고요. 한미 훈련도 뭐 예년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용인하겠다라고 뭐 통 큰 결정을 한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대화에 이거를 받을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별도 메시지가 있다고 정의용 실장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받아보진 못했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want to see what happens. We're in very close contact. We have come certainly a long way, at least rhetorically,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peninsula. But we'll see what happens. We've been in a situation that should have been handled for a long time. For many, many years, this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It shouldn't have been waited, but we'll get it done. 네, 트럼프가 저렇게 말도 했지만 또 트위터를 통해서 maybe false hope라고 했어요. 즉 헛된 희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계속 제재는 해 나가야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서 별도의 메시지를 받아왔다. 예. 그리고 그걸 미국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계속 반복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의 핵심 내용은 결국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핵 예. 미사일 실험 중단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실제 그 내용은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 정도를 북한이 선언을 해야 예. 아마 핵 폐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두 번째로는 현존하는 핵 계획을 모두 폐기하겠다. 네. 그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사찰. 복귀해서 사찰을 수용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내놔야 예. 아마 그 미국에서는 북한이 확실한 핵 폐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 북한이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핵보유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예.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북미 대화를 시도했는데 상당히 그게 어떤 가시적 성과를 못 내면 이 한반도의 정세는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측 지역인 남측에서 하는 것만큼 북한 김씨일가로는 처음으로 남측으로 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남측으로 오게 될 건데요. 정의용 실장이 관련한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자, 김 실장, 평화의 집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공동 경비구역이죠. 판문점 안에는 지금 북측 구역과 남측 구역이 군사분계선 북남부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또 각각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프 뭐 CG에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 측은 저 자유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옆에 보면 평화의 집이라고 별도 해담하는 저희 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예. 1층에 기자실도 있고 2층에 해담하는 장소 그리고 수행원들과 상황실이 차려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북측을 보면 북측도 통일각과 판문각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곳을 번갈아 하면서 남북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자. 네, 왜냐하면 하루는 자유의 집, 하루는 통일각 아. 번갈아 하면서 셔틀 회담을 하자. 왜냐하면 예.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2박 3일간 체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셔틀 외교로 하루는 북, 하루는 남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자는 걸 제안을 생각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북측에서 흔쾌히 자유의 집을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예. 자유의 집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보면 정상회담 그 시기가 4월로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4월 초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할 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4월 안에 즉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한 달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월처럼 예. 전격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을 원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오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4월 말이라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뭐 60 또는 이제 8.15 이럴 때쯤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에 정상이 만나겠다고 합의한 배경에 또 저렇게 우리 쪽 지역에서 내려와서 회담을 갖기로 한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예, 일단 이번 그 정상회담 4월 말에 하기로 한 합의는 북한 측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측에서 지금 그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국면 전환을 굉장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미국이 그동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 북한 제재와 압박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흘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 군사 옵션 사용을 차단시켜야 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올해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대략 90% 정도 북중 간의 교역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북한이 대략 한 15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균열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북한이 그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어떤 번영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뭐 앞으로 북미 회담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회담에서 아마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비핵화 동상이몽입니다. 우선 정의용 실장의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네, 보면요.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일단 그 북한이 지금 이 남북한 합의에서 얘기했던 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그 실제로 비핵화에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려면
9.19 공동성명 2005년에 합의했죠. 그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육자회담 당사국들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 여기 불가침에 대해서 확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이 실제 그 어떤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두 가지 조건이 과거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마 북한이 요구를 하면 뭐 그것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9.19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계속 합의를 어겨왔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또 믿을 수 있을지 그런 신뢰에 있어서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 합의를 우리가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북한은 이미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그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차 제네바 대화에 나와서 1차 제네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다시 핵 개발을 시작했고 그 핵 개발 때문에 다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육자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합의들이 도출됐고 그때는 거의 핵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합의에 다 북한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의를 깨고 핵 실험을 하고 또 핵 개발을 하고 그랬죠.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당국에서도 과연 북한의 본심이 무엇인가,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예.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보면 북한이 핵을 과연 포기할까라는 의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 오늘 노동신문 6면인가요?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여 시비거리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럼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정의용 실장의 발표문을 봐도 지금 좀 자의적인 해석 부분은 않습니다. 저희 쪽 봤을 때 분명히 좀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건 또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노태우 정부 때 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동선언을 했던 것처럼 예. 이게 결국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포기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적대시 행위 중단하면서 적대 시행이 중단하라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같이 상호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핵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앞서도 지금 며칠 전까지 계속했던 부분이 이 모라토리엄 부분은 계속 애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핵 보유 선언 이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핵화 의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는 걸 네.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만들어서 더 실험하는 거를 공개하지 않겠다. 그 정도라는 거죠.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나도 동결하거나 나도 줄인다면 미국 너도 우리에 대한 위협이나 핵에 대한 위협을 줄여라. 네. 그래서 상호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 관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한 건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북한과 미국과 마주하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인데 예. 과연 미국이 같이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의 관건인 거고요. 왜냐하면 예.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앉을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본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또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은 이 비핵화를 통한 최대 압박에 대한 공조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비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결이라든가 네, 평양에 갔던 대북 특사단이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남쪽 지역에서 열자는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야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어제 방북 결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북한으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도 남쪽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쪽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김씨 일가 지도자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담 시기가 다음 달로 확정된 것도 예상보다 빠른 건데요. 대북 특사단은 회담을 먼저 제의한 북한 측에서 빨리 개최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회담 전에 남북 간 정상 한라인도 설치하고 통화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심은 북한 비핵화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 행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방북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동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리는데요. 그간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합류를 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첫 완전체 영수회담입니다. 청와대 측에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 문제가 될 텐데요. 문 대통령은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수석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방북 결과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대표들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파격적인 성과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특사단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특사단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오늘 특사단이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미사일보다 강하다는 말로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한반도 비핵화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도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 합의 실천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의 일색인데 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 그리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사단 방북 결과는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역시 김정은의 북핵 완성 시간 벌기용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 대부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며 위장 평화 공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희가 결정적인 장면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벤츠인데요. 차가 궁전 안에, 그러니까 노동 당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특사단. 네. 이런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저도 이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전문가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어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했던 이 진달래감 본관 자체가 김정은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별도의 공간인데 예. 평상시에도 자주 그러니까 점심이나 식사를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한 5분 정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또 평소에도 김정은이 차량을 타고 식사를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바로
집무실에 나와서 차량을 타고 진달래관에 가서 밥 먹는 거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식사하고 똑같이 공간에서 차를 타고 손님도 보내고 본인도 차를 타고 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걷지를 거의 않나 본데 네. 어쨌든 저까지 나와서 김여정, 이설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에서 나름 우리 특사단에 굉장히 예우를 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설주 여사가 인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먼저 얘기를 건네는 장면까지 화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말하는 모습,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또 안면이 있다 보니까 푸른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만찬장에서는 호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인인 이설주가 영부인으로서 손님들 접대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 우리 특사단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나름 과거와 다른 모습,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서를 읽어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최상의 환대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익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김 차장 보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융숭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설주가 나타난 것도 외빈 만찬에서는 처음인 거죠. 네,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축하련, 그러니까 지금 화성 15형 발사라든가 그런 공개적 내부 행사 외에 외부 손님이 오는 자리에 이렇게 만찬장에 같이 한 거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을 만나고 온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를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육성도 들어보지 못했고 영상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화면으로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이던가요? 일단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그 실제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번 합의에 임했는지는 앞으로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얘기했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실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실제 솔직하고 대담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태도를 취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척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간에 일단 합의가 이뤄진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실제 합의는 어떻고 그 합의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첫 번째 저희가 내용은 선 넘는 김정은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선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죠, 김성희 차장? 군사분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판문 각이 있고요. 여기 군사분계선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다음 달 4월 달 말에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제 어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1차, 2차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이 평양으로 초청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물론 즉답을 피했긴 했지만 내부 특히 보수 야당을 통해서는 또 북으로 가냐. 이번에는 북한이 내려올 차례다라는 좀 반론은 또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합의는 지금 서울로 오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기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가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고 이 일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다면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펜스 부통령의 또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무부나 백악관이 아닌 부통령 명의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북미 대화 전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시간 벌기용 대화에 나선다면 매우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도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과 중국은 어젯밤 대북 특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후 각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 특보를 통해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대북 방침을 내놓았고요. 중국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진 차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제 조선중앙TV가 저녁에 오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결정적인 장면 3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판넬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좀 긴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 붙었네요. 네. 이 둘이 악수를 이제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정은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친서를 들고 있습니다. 받는 장면에선 두 손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30분 정도의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친서를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으로 이렇게 친서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 네. 이거 뭐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의 종이나 어떤 서류를 하면 당연히 두 손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이에 앞서서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은 정의용 실장이 이 서서 테이블에 서서 예.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형식의 그런 연출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편집을 통해서 좀 보여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뭐 대등한 관계 그런 것보다는 당연한 지금 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둘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만찬 전에 있었던 회담 정도로 보이는데 저렇게 기립을 해서 뭔가 특사단의 이 방북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김정은 앉아서 듣는 네. 저것 때문에 지금 뭐 좀 화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에서 뭐 김정은이 두 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보면 친서를 받고 나서 또 이제 뭐 김여정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아, 김여정 여기 뒤에 이제 김여정이 서 있는데 네. 뭐 정말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 같아요. 친서를 직접 받아 그러니까 오빠의 친서를 우리 청와대에서 갖다 준 것도 김여정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김정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 든 것도 마지막은 김여정이었으니까 김여정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다음